외인이 샀다 코스피 최장기 상승 계속될까입니다. 자, 외국인이 샀다가 연초에 좀 많이 샀죠. 사다가 한참 올라오더니 다시 또 한번 판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박스권을 뚫고 넘어가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익기 파트너 어떠세요? 현재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지요. 경제 지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작년부터 내려왔던 이 조정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상승으로 전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 저점이 1984선 찍고 2240대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2120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한번 2250대까지 올라오면서요. 현재로서는 지그재그식 패턴의 상승으로 전개되는 상승 3파동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무조건적인 큰 폭의 슈팅보다는 N자형 패턴의 상승 전개될 가능성, 결국엔 실적 좋은 종목과 그다음에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그다음에 지금 업종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IT가 좋았다가 자동차 좋고 그다음에 조선철강 기계화학 반등 나오지요. 금융주 좋아지고요. 유틸리티 개선되면서 대형주 쪽 움직임 좋아졌고 중소형주 쪽 같이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만 줄어든다면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가 좀 더 가담된다면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오펙 고점 돌파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텐데 약간 기관들이 좀 이렇게 좀 스코어 조절하는 것처럼 좀 비중을 좀 줄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요. 조만간 기관들도 또 매수 가담이 되면은 시장은 또 다시 2300 초반권대까지는 횡보한 이후로 다시 한번 내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외국인들 선물도 매수하고 주식도 매수하고 또 실적 호전되는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연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잘 올라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뚫을 수 있냐는 거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만 조금 여기다 더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올 거냐는 거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7월, 8월, 9월 해가지고 2,300 전후, 2,280대부터 2,320대까지 매물벽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매물벽을 누가 뚫을 것이냐? 물론 외국인들이 앞에서 이제 끌어당기고 기관들이 뒤에서 밀다면요. 요번에 상승 연출된다면 2,300대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결국에는 뭐 수급과 실적, 그다음에 환율 변수,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우상향 연출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물론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 말고는 그 다음에 방금 여쭤봤던 것처럼 뚫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박스권이 얼마까지? 지금이 거의 뭐 상단에 살짝 상단인데, 넘어왔나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돌파를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연중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은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200포인트를 어느 순간에 빨리 회복을 시켜 놓느냐가 관건이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면은 저도 한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좀 남겨져 있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2,2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2,300포인트 가면 이제 50포인트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게 지금 이제 박스권의 계단식 상승을 하는 이제 박스권이 연장되는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계단을 올라서면 거기서 한 계단을 더 넘어설 때는 또 힘을 내지만 또 그 다음번 저항에 또 부닥치면 또 거기서는 또 숨고르기라거나 혹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을 넘어섰다라고 간주를 하고 추가적인 2차 이제 계단 두 번째 계단을 향해서 가는 형태인데 결론은 이제 지수보다는 사실은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자금이라던가 혹은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개선되고 안정화됐다라는 쪽에 방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동안에는 또 사실 이제 대형주들이 작년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요새는 또 다시 대형주들도 조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기에는 4월 뭐 아주 초, 3월 아주 말부터 봤을 때만 해도 지수가 4, 5%나 올라왔어요. 예.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쩌면 입맛에는 뭔가 막 상한가도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내가 주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4%, 5%가 넘는 정도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사실 지수 장세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왜 그래도 이걸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순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온 흐름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주도주가 있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바닥에서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좀 안 좋다고 했던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내려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결론적으로는 지수와 비슷하게 해당하는 그 종목군들에 있어서 박스권을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섹터라던가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군들 별로 돌아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오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업종별 순환매 파동이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개별주 장세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탄력이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내거나 뭐 52주라던가 그다음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해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 장세라고 하기에는 다소나마 조금 부족한,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한 2,300포인트를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 쪽이 조금 더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 좀 아직까지는 남겨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또 어느 쪽으로 좀 자금이 담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한테도 같은 질문 드려보죠. 어떠세요? 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워낙 좋아해서. 네. 네. 저는 일단 주식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는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질문이 확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네. 확정적으로 좀 답을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의 코너에 보니까 어떤 업종으로 봐야 되는지는 뒤에 또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왜 강세로 보는지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예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였나요? 거기서 이제 CSI 300 지수가 지금부터 한 50%는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중국이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50% 오른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일단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위엔화의 강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위엔화의 어떤 글로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위엔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위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중국 내로의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중국이 CSI 지수가 지금보다는 한 50%는 더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논리였어요. 왜 제가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부터 먼저 꺼내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원화가 기본적으로는 기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통화에 좀 종속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에 좀 종속돼서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따라갔다가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일본도 따라갔다가 요즘에는 완전히 100%는 아닙니다만은 중국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엔하고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횡보를 좀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사고 있는 요인들 자체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위엔화에 종속이 되어 있고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위엔화가 향후에 강세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부분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화면을 비춰보실 수 있으시면 지금 보시면 4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4월 15일 날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었던 부분은 기관들이 한 2천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 향후에 그러면 환율이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환율 흐름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벌써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급하게 팔기보다는 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슈팅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안정을 취해 줄 것이냐 아니면 돌파했던 부분을 지켜줄 것인가의 문제는 이후에 한번 논의를 하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 지수가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등락이 좀 심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개인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부분에 시장이 좀 오르면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도 좀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